이번 시간에는요, 안드로이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요, 구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OS입니다. 2008년도에 1.0이 발표가 되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최적화된 OS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 다음 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현재 자바 언어 기반에서 코틀린 언어 기반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변경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자바 언어 기반으로 개발을 하던 안드로이드를 코틀린이라는 언어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틀린 언어라는 게 생기면서요. 자바 언어의 대체 언어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틀린 언어의 특징은 코틀린으로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게 되면 이게 자바 파일로 변경이 되고 자바 파일이 컴파일 돼서 실행이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개발자가 자바보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자바 언어보다 조금 더 편한 문법을 이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현재 스프링 5.0대 버전, 최신 버전이죠. 스프링 5.0대에서도 코틀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점차 자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다양한 개발 분야에서 코틀린 언어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틀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 없이는 자바라는 게 없으면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둘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아마 지구상에서 자바 언어가 사라진다? 아마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구글에서 코틀린 언어를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로 발표를 하면서 코틀린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코틀린 언어로 개발하셔도 되시고 자바 언어로 개발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바, 코틀린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 과정은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다른 안드로이드 강좌는 코틀린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코틀린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강좌를 들어주시면 둘 다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되시겠죠. 자, 안드로이드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ART라는 가상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가상머신 이름이고요. 특징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GL ES 3.0 기반의 3D 그래픽을 지원하고 있고요. SQLite 데이터베이스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9.0부터는 GIF나 웹P와 같은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지원하고 있어서요. 이 개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아주 손쉽고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센서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 그리고 하드웨어 어댑테이션, 레이어, 할이라고 부르고요. 네이티브 C, C++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런타임, 자바 API 프레임워크, 시스템 앱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반 OS를 리눅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맥킨토시 OS 같은 거 보시면 맥킨토시 OS도 유닉스 기반의 맥킨토시를 입혀서 OS를 만든 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처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기반 OS를 커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 자체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가 커널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리눅스 커널을 이용한 이유는요. 일단은 리눅스 커널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OS 중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OS로 평가받고 있는 유닉스 OS를 라이트 버전으로 만든 게 바로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이용을 했고요. 또 리눅스 커널 자체가 오픈소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OS에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리눅스 커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 위에는 할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리눅스 커널과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장착되어져 있는 하드웨어 간에 어떠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계층이 되겠는데요. 이 할 계층 자체가 그 단말기에 장착되어져 있는 하드웨어와 리눅스 커널 간에 서로 간에 명령어를 주고받는 거를 명령어를 주고받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제조하는 제조사들은 이 할 레이어, 즉 할 영역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단말기에 장착되어져 있는 하드웨어에 그 드라이버를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할 영역을 이용을 해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탑재를 하게 되면은 리눅스 커널과 하드웨어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상 머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4.0 버전까지는 4.0때까지는 달빅이라는 이름의 가상 머신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 달빅 가상 머신은 자바 언어로 가지고 만든 자바 코드를 실행할 때 그때그때 기계어로 변환을 하면서 실행하는 가상 머신입니다. 일반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바로 달빅 가상 머신인데요. 이게 그 자바 코드를 기계어로 어쨌든 이제 그 단말기에서 실행이 되려면 기계어로 변환이 돼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C언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할 때 기계어로 변환이 되는 반면에 자바는 컴파일하게 되면은 가상 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C 계열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하드웨어마다, 즉 OS 버전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 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는 한 번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실행할 때마다 매번 기계어로 변환을 하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구동 속도가 C 코드보다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5.0부터는요, ART라는 이름의 가상 머신을 새롭게 도입을 했고요. 이 ART는 자바 언어로 만들어진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단말기에 설치될 때 기계어로 전부 다 변환이 돼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기계어로 변환된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 5.0부터는요, 안드로이드 OS 자체의 성능,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성능 자체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배에서 3배 이상까지도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5.0 옛날 구형 단말기에서 안드로이드 5.0으로 업데이트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RT 가상 머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ART 가상 머신이 하는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하드웨어와 리눅스 커널을 제어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겠다고 한다면 카메라로 촬영된 그 카메라라는 하드웨어 있죠. 카메라라는 하드웨어가 촬영한 사진 데이터를 ART가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가지고 만든 어떠한 명령어들, 뭐 메소드 로출했다라든가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ART 가상 머신을 통해서 그 리눅스 커널이나 할 영역으로 보내서 하드웨어가 동작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바에서 가상 머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C, C++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다른 자바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 언어인 거지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거는 다 C코드, 즉 기계로 변환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가지고 만드는 코드들은 안드로이드 OS한테 나 이거 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바 코드를 통해서 요청받은 그러한 그 요청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ART 가상 머신이 그 C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동작시켜서 실제로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순수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C 코드로 되어져 있는 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요. 안드로이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모든 코드들은 다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 C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개발자가 만드는 코드는 자바 언어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만드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드로이드 OS 내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상단 부분이 바로 개발자가 이용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바 API 프레임워크인데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즉 구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클래스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의 눈에 보이는 화면들을 제어하고 각종 센서라든가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는 명령어를 OS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코드들은 다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는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OS 내부에 내장되어져 있는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앱이라든가 전화 앱, 카메라 앱, 이런 그 기본 앱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OS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이 기본 앱들도 포함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 기본 앱, 안드로이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화면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메라를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카메라 앱, 그 카메라 앱이 가지고 있는 사진 찍는 기능을 실행시켜서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만 어플이 다 전달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자를 보내야겠다라고 한다면 보낼 문자 내용을 안드로이드 OS에 전달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가 내부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문자 앱 있죠? 문자 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기본 내장되어져 있는 구글이 만들어서 탑재한 이런 시스템 앱, 즉 기본 앱들은 기본 앱들까지 포함해서 안드로이드 OS의 구성 요소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칼린다라든가 이메일 보내는 앱이라든가 이런 앱들, 그런 앱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앱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가져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구조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을 보시면 안드로이드 OS의 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 강좌를 만들 당시에 안드로이드 OS의 버전이 9.0 버전입니다. 자, 9.0 버전인데요. 이 9.0 버전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점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OS의 버전, 그리고 이 부분은 코드 네임, 이거는 API라고 부릅니다. 이 버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9.0, 8.0 이런 안드로이드의 버전을 의미를 하고요. 안드로이드는 각각의 버전에 코드 네임을 붙여놨는데요. 알파벳 A부터 시작하는 간식거리를 이용을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름이고요. 오른쪽의 API는 그 해당 새로운 OS가 나오면서 추가된 여러 가지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겠죠. 이 클래스들이 어떤 버전에 나왔는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API 레벨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PI 레벨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6.0 이상을 타겟으로 개발한다고 한다면
6.0부터 최신 버전까지 되겠죠. 그런데 API 27, 즉 8.1 버전에서 추가된 클래스는 6.0에 없겠죠. 당연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할 때는 6.0 버전까지 제공되는 클래스만 이용을 하셔서 개발을 해 주셔야만 되십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OS는 항상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말기 OS가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최신 단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최신 OS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OS에 대한 지원 여부는 단말기 제조사가 직접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OS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최신 버전에 바로 적용이 되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그 OS 버전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드는 대부분의 예제들은 안드로이드 4.0 버전 이상을 지원을 하는 4.0 버전 이상을 지원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러한 그 OS의 단편화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고민을 한 게요. 새롭게 추가된 어떠한 클래스 중에 일부는 하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그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구조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신 버전에 어떠한 클래스가 나왔는데 그 클래스를 하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OS 내부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포함시켜서 모든 OS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추가된 모든 클래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그 눈에 보이는 화면, UI와 관련된 그런 클래스들은 하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 내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안드로이드 9.0 파이 버전에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와이파이 RTT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 장비 중에 RTT라는 게 지원이 되는 장비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통신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와이파이 모듈들 있죠? 와이파이 장비들. 그런 장비들이 보통 RTT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단말기 대부분의 공유기가 RTT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거 쓰시다 보시면 현재 위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현재 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걸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와이파이,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려면 와이파이도 연결을 해라. 라는 그런 걸 볼 수가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와이파이 장비들 중에 RTT가 지원이 되는 장비들은 현재 단말기가 위치하고 위치 있죠. 그 위치 정보를 단말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무선 와이파이 장비의 현재 위치를 단말기로 전달을 하는 기능이 바로 RTT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RTT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장비하고까지 연결해주게 되면 GPS 위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좀 더 정확한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RTT 기능인데요. 안드로이드 9.0부터는 이 RTT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주변의 와이파이 장비들 중에서 RTT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장비를 싹 스캔해가지고 그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위치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내 위치를, 즉 실내에서의 현재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8.0까지는 RTT를 이용을 해서 실내에서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현재 위치를 측정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확하게 위치가 측정이 됐는데요. 안드로이드 9.0부터는 RTT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내 위치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컷아웃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카메라나 스피커 때문에 이렇게 액정을 가리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아이폰 X 같은 경우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 안드로이드 최신 단말기에서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안드로이드 이제 8.0까지는 이 부분, 즉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안드로이드 OS가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9.0부터는
이 부분도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상단 메시지 기능, 이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 카메라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뭐 GIF, 웹피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이 아래에 있는 주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험 강좌의 특징인데요. 보험 강좌의 예제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4.0 이상을 타겟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4.0 이상을 지원하는 어플을 개발하시게 되시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거의 100%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버전 차이 때문에, 즉 하위 버전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 때문에 상위 버전으로 잡아서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 버전을 바꿔서 제가 예제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 그 기능을 지원하는 어플을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상 버전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9.0 이상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을 넣겠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어플은 안드로이드 9.0 이상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단말기가 0.0002% 안 되는 단말기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4.0 이상, 혹은 요새는 5.0 이상으로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버전의 OS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시는 게 가장 최고가 됩니다. 자, 강좌 촬영을 할 때 현재 버전은 안드로이드 9.0 파이 버전이 되겠고요. 만약에 새로운 버전에서 버전이 나와서 동작하지 않는 코드가 있다거나 어떠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예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예제가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예제를 다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테스트를 해서 다 수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신 OS 버전이 바뀐 것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 문의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정을 해서 강의를 이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자바 언어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